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간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크게 출렁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 트위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연준에 대한 불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또다시 연준에 대해서 그리고 파월 의장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러면서 연준이 미국 경제의 유일한 오점이다라고 트위터에다가 남겼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을 느낄 줄 모른다. 연준이 현재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비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유일한 문제는 연준이고 그들이 현재 시장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고 무역 전쟁의 필요성이나 강달러 그리고 국경을 둘러싼 민주당의 셧다운과 관련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웬 말이냐라는 식의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은 재주가 없어서 점수 못 내고 있는 힘센 골퍼와 같다라고 하면서 퍼팅도 못하는데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파악도 하지 못하고 금리 올리면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연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안에서 혼자 있으면서 불만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해서 또다시 어떤 압박을 가할지 파월 의장에 대한 자리에 대한 위험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우신 재무장관의 이야기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자, 문우신 재무장관도 이번에는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시장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주요 은행의 유동성 상황을 점검한 것이 오히려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문우신 재무장관이 주요 6개 은행 경영진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 은행이 개인과 기업의 대한 대출 그리고 다른 시장 운영을 위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문우신 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문우신 재무장관이 현재 시장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 이런 전화를 했고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얼마나 좀 문제가 있는 것이면 주요 은행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냐라고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혹시 시장이 인지하지 못하는 숨겨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 문우신 재무장관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실수를 한 것이다. 아니면은 정말 숨겨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둘 모두 다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게 반응하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의 뉴욕 시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짐 폴슨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짐 폴슨은 오히려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을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로이트 홀트그룹의 짐 폴슨 수석 투자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침체 전망이 횡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약세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시장의 심리가 매우 훼손됐다라고 현재 시장의 상황을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시장이 저 바닥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내년에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었는데요. 폴슨 전략가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연준의 긴축 우려 등이 시장의 불안을 이끌었지만 이것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내년 시장에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반등은 아니겠지만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짐 폴슨 전략가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다음은 일본 증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일본 증시는 크리스마스에 휴장을 하지 않는데요. 자, 이러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제 5%나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과 거의 동조화되고 있는 일본 시장,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데 일본 시장은 미국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아소 장관이요,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반응한 것이다, 과민 반응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진화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전망이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투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기업들은 전혀 못하고 있지 않은 만큼 과도한 반응이다라고, 일본 기업들은 잘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안정감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모테키 도시미스 경제재정 담당상도요, 역시 일본의 경제 펀더멘탈이 여전히 견고하다, 강하다라고 하면서 기업 이익이 사상 최대치인 점이 그런 것들을 반증하고 있고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증시 오늘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국제유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다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제유가도 또 떨어졌습니다. 자, 이러면서 RBC 캐피털마켓에서는요, 현재 유가 하락이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RBC 캐피털마켓의 헬리마 크로프트 이사는요, 현재 원유 시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큰 우려, 그것이 유가에, 국제유가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원유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퍼진 두려움은 내년 원유 수요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 쪽의 수요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중국 쪽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올해 초에 오펙 같은 경우에는 감산 합의를 했지만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감산 합의를 해봤자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국제유가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하는 현재 시장 상황,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상황인데요. 월간 시각 이렇게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